큰일 날 뻔했다. 첫날 OT가 뭐,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통을 하러 다닐 때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빨리 나중에라도 좀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사람이, 원래는 1분이라고 했는데, 사람 많이 없으니까 한 5분까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은, 네. 많이 많이 시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보이는 데부터 할게요. 우리 노부애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네, 도테라 비즈니스 같이 하고 있는 노부에라고 하고요. 음, 지금 인스타는 이제 제가 경남 통영에 살고 있는데 통영에서 살고 있는 일상들이랑 뭐 이것저것 제 일상이랑 이제 제가 거의 집에만 있는 스타일인데 집순이라서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일상이랑 그리고 이제 아로마를 일상에 좀 같이 사용하는 모습들 해서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인스타를 원래 그 아로마 계정을 따로 팠었는데 그냥 일상 계정에 같이 녹여내는 걸로 이제 지난 기수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이 하고 계신데, 나 음. 항상 궁금한 게 노부애님은 닉네임의 그 뜻이 뭐예요? 왜 아, 이 뜻이 제 이름이 원래 김신혜거든요. 네. 네, 신혜라는 이름을 한자로 적었을 때 일본어로 발음하면 노부에라고 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도 그 이름을 옛날에는 이렇게 썼대요. 흔치 않은데 음, 제가 그 알고 계시는 일본 옥사님이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닉네임으로 쓰게 됐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노부애님도 사진 너무 예쁘고 되게 느낌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모델 활동도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인데 첫 번째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는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세 번째 하면서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협찬이 들어오면서 이제 글 써주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원고료. 광고료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인증글 할 때랑 이제 우리가 댓글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랑 안 눌렀을 때랑 노출이 이제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한 기수 끝나고 그 쉬는 텀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천천히 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이 저장하고 댓글 바로바로 써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심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이번에는 열심히. 엄청 바쁘지만 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바빠요.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쇼호스트도 해야 되고 모델도 해야 되고 뭐 사진도 동네에서만 찍는 게 아니니까 진짜 엄청 바쁜데 이게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개정이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뭐, 요즘에는 뭐, 화장품도 돈 주고 안 사고, 카페도 돈 내고 안 가고, 좋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으로 사실은 원고료까지 받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블로그는 요즘에 약간 그렇게 됐지만, 인스타그램은 아직은 협찬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돈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키워서 그렇게 꼭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님 감사하고, 자, 혜리님. 목소리 나오나요? 네, 네,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리라고 하고요. 저는, 어,
저는 집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화실이랑 그 공간 대여 그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가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가구들이 되게 힘들게 구한 가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어떻게 버리긴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은 집을 좀 꾸며서 그냥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집에 뭐 소품 같은 거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협찬까지는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올라왔다는 말을 좀 쑥스럽게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좀 이렇게 질리고 좀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권태기처럼 오고 그래서 그 귤 언니 분 마팔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 한번 좀 새롭게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되고 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리님은 지역이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안산이에요. 경기도 안산. 안산. 아, 멀지 네, 않네요. 되게 예뻐요. 혜리님 집이 되게 예쁘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왜 질리냐면, 어,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협찬 받고 뭐 이러면 좋은데, 내가 그 목표가 딱 거기까지면 계속 협찬 받고 하면 되는데, 뭔가가 더 하고 싶은 거죠. 뭔가 네, 어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것 같아요.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던가, 뭐, 남들 많이 한다는데 나도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협찬 받는 데서 끝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질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뭐, 팔로워를 얼만큼을 만든다든지, 네, 작더라도 공부를 하나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또 계속할 동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또 집스타그램도 계속 뭐 우리도 하다 보면 알지만 맨날 똑같은 데서 사진 찍고 또 뭐 우리 일상이 다 거기서 거긴데 사실은 지겹잖아요. 보는 사람도 지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필요해요. 전환점이. 근데 이제 일단은 챌린지에 들어오셨으니까 그거가 하나 전환점이 될 거고, 네, 그거 더하기 나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또 하나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같이 또 키워봅시다. 저랑 그 컨텐츠가 비슷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론,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고요. 고테라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는 공혜진이라고 하고요. 이로운 아로마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미 계정이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했고, 그때 이제 3기에 참여를 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기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뚜렷한 목표가 스스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동력이 떨어져서 완주를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한 거는, 앞으로는 일상이나 취미, 그런 모습들을 한 70%, 그리고 좀 필요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피드 한 30%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3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배웠던 게, 어, 그, 찐친들과의 소통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소통을 하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해서, 어, 굉장히 보람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으쌰으쌰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기에는 꼭 완주하시길.
네, 결국은 그 찐찐이 생기고 진짜 소통의 재미를 알게 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 싫고 그게 계속 재미가 없으면 진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을. 네, 그러니까 그 재미를 이제 알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더 많은 찐찐들을 만나면서 이제 더 많이 네,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은희님, 안녕하세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지금 수원에서 길버켈리라고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규런이랑은 플리크 블로그 프로그램 함께 하고, 인스타그램도 한번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다른 데서 이제 인스타그램 챌린지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인스타그램은 사실 저한테 약간 숙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해도 안 되는? 한 작년 1년 열심히 했는데 1000명을 간신히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또 미션을 끝까지 다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블로그 48일도 완주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대박.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 24일이야. 그 블로그도 썼는데 인스타그램 뭐 별거 아니죠. 네. 하면 되고 완주는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뭔가 방향성을 잡던지 뭐 이렇게 1년 했는데 1000명이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많이 빨리빨리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 그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미 하는 것보다. 네. 저도 보면서 계속 피드백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오월향기님. 안녕하세요. 저는 월향기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이제 매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인스타라든지 이런 챌린지 처음이고, 사실 SNS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제가 매장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아예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조금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겨서 아, 그런 거를 조금 정보를 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인스타를 시작을 하면서 아, 매장도 좀 알리고 그 매장 계정에 제 거를 태그를 해서 아, 이제 좀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잡겠어가지고 네,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 팔로워도 진짜 뭐 한 300, 한 80명 정도밖에 안 돼서 방향을 사실은 모르겠어요. 목표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네이버도 같이 지금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뭘 더 가중치를 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는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업체 계정이 따로 있고, 네. 오월 언니 계정이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친근하게, 사실 처음에는 퍼스널 브랜딩처럼 제가 이제 조금 친근한 언니로 이렇게 많이 좀 그냥 알려주고, 또 이런 걸 준비하고 싶은, 관심 있는데 막 이렇게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막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창업을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네, 뭐, 네. 그래서 근데 저 피드에 보면 막 제가 정보도 올리고 그런 걸 블로그 연계해서 링크도 달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재는. 네. 어, 뭔가, 그리고 게시물도 뭐 몇 개 없네요. 그쵸? 네, 많이 거의 없어요. 작년 말에 시작하신 거구나. 네, 네. 원래는 뭐 피드 막 비공개로 지인들끼리만 하고 이런 정도지 이걸 키우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컨설팅 해가지고 1대1 컨설팅 하고 그런 걸로 좀 수익화를 시키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 거기까지 생각을 안 아, 해봤는데 이제 그런 일을 보니까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번에 처음으로 아, 생각했어요. 네. 네. 너무 괜찮은데 지금 컨텐츠는 괜찮은데 피드가 너무 뭔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있어요. 앞에 두 피드 그거 두 피드만 그렇고 앞에 그 두 개 카드 뉴스처럼 만드신 그거랑 나머지랑 전혀 그 어울리지가 않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약간 정체성이 너무 음, 보여지지가 않죠, 이 계정이. 그래서 그거를 좀, 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에밀리님은 혹시 송프로님이세요? 아닌가? 아니요. 누구시지? 저는 김의진이라고 하고, 아, 그 에밀리 계정이, 뉴제이라고, 네네. 잠깐만. 계정은, 에밀리, 네네. 네. 네. 계속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자다가 자다가 일어나,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뭔가, 자다가 네네. 일어나주셔가지고. 이렇게, 퇴근에 이렇게 막 오랜만에 이렇게 늦은 밤에. 그래서 깜짝 죄송해요. 놀라서 11시가 지났더라고요. 아, 막 너무 놀라서 켰는데 죄송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용인에 사는 평범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작년 한 해는 인스타로 아이와 함께 아동복 마켓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계정이 있고, 그 마켓 계정이 따로 있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마켓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되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스타를 활용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몰랐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었는데, 굉장히 매일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목표는 있었는데, 그것을 어, 해보지 못했고, 어, 현재는 지금은 용인에서 이제 렌탈 스튜디오를 한 6개월 정도 오픈한 지 시작이 됐는데, 인스타로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정이 아닌 또 다른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제게는 인스타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귤 언니 피드를 보게 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되게 저의 공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되게 예쁘게 잘 표현하고 싶은데, 어 그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꾸준하게 해 보고자 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아까 스튜디오 계정이 또 따로 있는데, 맞아요. 스튜디오 계정 말고 이제 개인 계정을 네.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게 좀 어떠 막 여러 계정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계정이 따로 맞아요. 있고, 네. 네, 제 계정이 따로 있고 한데, 이거를 저의 계정에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비즈니스 계정을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것도 사실 혼란스럽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는 경험을 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 고민이에요. 개인 계정에서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 그 음, 개인 계정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저의 삶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뭐 그런 소통을 하고 싶은 건데, 네. 네. 어렵더라고요. 그 스튜디오가 에밀리 님이 맡아가지고 하시는 그 메인 일인 거죠? 네, 알려야 맞아요. 하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정에서는 전혀 그게 드러나 있지가 맞아요. 않고, 네. 그냥, 거기서는 오픈을 애들,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의 이야기. 뭔가 계정에 뭔가 정비가 많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이거 그냥, 거기는 정말, 네. 지금은 그냥 일상 육아 맞아요. 네. 계정인데, 그런 내용. 뭔가 특별함이 없는 육아 계정은 사실은 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네. 내 애 키우기도 바쁜데 남의 애 크는 것까지 내가 볼 그거 있나?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 엄청 음, 예쁘거나 뭐가 되게 음, 예쁘거나 사진이 예쁘거나 애가 예쁘거나 옷이 예쁘거나 집이 예쁘거나
아니면 정보가 음, 엄청 있거나 이제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쏟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이제 당연히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요즘에 넘쳐나는 그 시기에 딱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은 피드에서 사람들이 절대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거를 네. 항상 올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그래서 고민인 게 네네. 제가 계정을 정말 따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정말 그렇게 머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수 있는 네. 그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음,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네. 건지. 아니요. 그냥 리모델링 하시면 돼요. 이 아. 위에다가 어, 저는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지금 밑에 계정이 너무 다 마음에 안, 근데 그렇다고 0부터 시작하기엔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그냥 한 9개나 12개 정도의 내가 가지고 싶은 이미지의 사진을 그냥 쭉 올려, 한꺼번에. 음. 네. 밑에 뭐 글 이런 거 쓰지 않고. 음. 그러면 이제 조금 보기 아. 싫은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네. 그 밑에 것까지 막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정도 이제 쌓아가지고 좀 내 눈에 보기라도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음.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쌓아가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 저도 옛날에. 네. 만약 아 네. 바꾸고 싶으시면 그리고 어떤 명확한 이미지나 분위기가 있으시면 또 스튜디오 하시잖아요. 거기 가서 멋있게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네. 올리시면은 그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네. 어,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는 거 보면서 또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화면 공유를 할게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시작을 하죠. 24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빼고 6일 동안 4주 해서 총 24일에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24일 인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24일 가잖아요. 그렇죠? 30초 자기소개 우리 했고. 챌린지 인증 방식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매일 30명을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어떤 거를 찾는지 어떤 사람한테 가는지 이런 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일 1피드. 그리고 이전에는 좀 릴스를 제가 좀 빡세게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1일 1피드 기본으로 하시고, 그 중에 주 2회에 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드 대신 릴스 올리셔도 되고, 1일 1피드 하고, 릴스 추가로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 1일 1피드에 사이사이 릴스가 2번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엄청 밀어준다 해가지고, 릴스가 중요하다 엄청 그랬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릴스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그런 걸 발표했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사진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릴스, 카드뉴스 이런 거 말고, 원래 인스타그램이 사진, 예쁜 사진, 좋은 사진 보는 그런 재미로 시작했던 플랫폼인데, 그런 게 너무 없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하게 지금 릴스와 뭐 카드 뉴스와 이런 거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가지고 그 본사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그렇게 방향을 밝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그게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듣기로는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는 사진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런 거 발표했으니까 아, 그 옛날처럼 막 너무 릴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옛날처럼 막 릴스에 막 목숨 걸고 막 정보 주는 릴스 이런 거 엄청 했었는데, 그냥 저도 요즘엔 조금 분위기를 달리하고 있어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릴스를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하는지. 근데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릴스의 중요성이 있긴 있어서 주 2회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챌린지랑 트레드 같이 하는 트레드 피드에 좋아요, 댓글 저장은 꼭 하셔야 돼요. 꼭. 특히 저장을 자주 써먹으시는데 어, 이거, 근데 저장은 누가 했는지를 확인을 못해요, 우리가. 좋아요랑 댓글은, 저 사람이 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장은 확인이 안 돼서, 그니까 안 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크루들이 5명이 만약에 댓글 다 달았어요. 근데 저장은 2개밖에 안 돼 있어. 그러면 3명은 저장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저장이 습관이 안 돼서 안 하는 건데 저장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반응도 중에 저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장은 꼭 좀 해주시기를. 그래야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밴드에다가 그거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간이 12시가 넘으면 실패. 12시 넘으면 안 돼요. 11시 59분까지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너무 빨리빨리 많은 행동들을 막, 막 1초에 막 좋아요 2개 누르고 막 기계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인스타그램도 이거 기계네 딱 인식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계정을 그 활동을 막아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좋아요도 안 눌리고 댓글도 안 눌리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풀릴지, 뭐 내일 풀릴지, 일주일 걸릴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배인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팔로우하고 좋아요 이렇게 팔로우도 막 시간 없으니까 아무거나 리스트 하나 쭉 골라가지고 팔로우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밴이 걸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사람이 하는 속도로 좀 바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텀을 두고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만 안 하면 크게 밴을 걸릴 일은 없는데 저는 옛날에 한 번 걸려봤어요. 언팔 하다가 한 번 걸려봤는데 진짜 빨리 했거든요. 막 다다다다. 네.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챌린지 기간 동안에는 언팔 작업은 하지 마세요. 언팔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팔로우 했던 사람을 다시 팔로우를 끊는 건데, 이제 팔로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싫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언팔을 우리가 해가면서 팔로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챌린지 기간 동안에는 언팔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내가 매일 30명씩 팔로우를 하니까 이게 열을 하면 이제 팔로워가 300명 늘어나겠죠. 내가 팔로우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언팔 작업을 하시는데 그걸 절대 하지 마시고 24일이 지나면 30명 곱하기 24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내가 팔로우한, 그러니까 팔로잉의 숫자가 팔로잉의 숫자가 30 곱하기 24만큼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어떤 지난 기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팔로우를 했거든요. 팔로우를 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10명 팔로우를 했으면 내 팔로잉 숫자에 10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안 올라가. 내가 30명을 팔로우를 했는데도 팔로잉 숫자가 안 올라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몇몇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도 제가 팔로우를 해도 바로 숫자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다음날 올라가거나, 그 다음날 올라가거나, 인스타그램이 좀 이렇게, 인스타그램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꼭 30명을 하시고, 그거는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30명 팔로우 했습니다. 숫자가 안 올라가는데 오늘 30명 팔로우를 했습니다라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거를 그래 뭐 숫자 안 올라가니까 양심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자, 팔로우 안 했는데 했다고 해야지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소통을 하고 다니고 우리 계정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뭐 하루 이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꼼수로 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돼봤자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로잉 숫자가 가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도 안 올라가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숫자가 안 올라가니까 내가 30명을 했는지 29명을 했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나 지금부터 팔로우를 해야지 하면 10명 단위로 해요. 10명. 일단 10명 하고 한꺼번에 30명을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으니까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앉아서 지금부터 뭐 30분 동안 10명 해야지. 그리고 또 뭐 오후에 또 10명 해야지. 또 밤에 또 10명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30명 헷갈리지 않게. 30명 넘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하러 다니는 거고. 적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30명을 채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팔로잉 숫자가 안 올라갈 경우에 그런 거예요. 이 팔로우를 하는 사람을 좀 어떻게 찾냐? 우리가 의미 있는 팔로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은 팔로우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그 사람 팔로우 할 건데 그냥 팔로우 그냥 나오면 내가 이제 존재감이 없는데 누가 나를 마파를 해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좋아요는 10개 이상을 누르세요. 최근 게시물에. 네, 좋아요 10개 이상 누르고 그리고 최신 피드에다가 진정성 있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선발해요, 마팔해주세요, 놀러 왔어요, 제 것도 오세요 이런 거 말고요. 그 사진과 관련된. 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내 아이인데 막 댓글을 진짜 길게 달아주고 내 사진을 봐주고 내 글을 읽어주고 다른 게 다 그 댓글을 다는 게 티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팔해달란 말 안 해도 저도 그 사람 계정에 가게 되고 웬만하면 선팔을 그러니까 저도 마팔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뭐 팔로우만 하고 가거나 아니면 마팔해주세요 이런 거 달고 가거나 그러면은 저도 잘 안 하게 돼요. 네. 그, 그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마팔하고 싶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댓글을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같이 하는 크루 중에 토카비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거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팔로우 할 사람을 잘 찾아서 그 이런 거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30명을 내가 팔로우 하루 동안 했을 때 마팔이 20명만 와도 진짜 많이 오는 거거든요. 어, 뭐 10명 와도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토커비 사장님은 30명 오면은 30명 팔로우 하시면 30명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분은 댓글도 진짜 길게 다시고, 진짜 나랑 소통할 만한 사람을 진짜 잘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아깝고, 이건 나랑 안 맞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봤자 그거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누가 그러셨죠? SNS 같은 게 나랑 안 맞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거를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막 되게 좋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하냐? 해야 되니까. 이거가 나의 어떤 마케팅의 수단이고, 네. 나의 직업 같은 거니까 하는 거지. 막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잘 맞아서 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는 하는 거죠. 엄청 열심히. 기왕에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딱 한 달만, 그 토카비 자사님 저랑 같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딱 한 달만 진짜 제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시작하신 게 지금 우리가 사기인데 그분은 베타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5번째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는데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 폭풍 성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하고 계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진짜 싫으시면 딱 한 달만 진짜 내가 죽기 살기로 진짜 찐 소통하는 이유 진짜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도 마팔이 안 하면 진짜 그 사람이랑 찐찐하고 싶으면 몇 번 이거를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와줘. 그리고 나랑 너무 상관없는 계정까지는 팔로우 하지 마시고, 네. 막 제가 집스타그램 뭐 일과 살림 뭐 이런 건데 갑자기 막 피트니스 계정 막 이런 거 한다거나 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거 하면 조금 알고리즘에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팔로우를 하시고, 그다음에 팔로우할 계정을 이제 찾는 법인데, 일단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계정을 찾으세요. 이미 잘하는 계정. 어,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계정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팔로워가 이미 되게 많을 거예요. 이미 컸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아요나 댓글을 단 사람 일단 누군가한테 좋아요를 누르고 누군가한테 댓글을 달았다는 건 뭔가 소통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도 팔로워 너무 5천 명 미만을 공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000명 미만이면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소통도 잘해주고 어, 더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면은 내가 막 가서 해도 이미 그 사람한테 막 좋다고 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데 1,000명 미만, 막 500명, 1,000명 사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막 처음 시작해가지고 100명도 안 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마팔 진짜 잘해줘요. 어, 그리고 찐친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 사람 아직 친구가 없으니까. 네. 나랑 친구하려고 왔네. 너무 좋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 거에 좋아요 댓글 단 사람들 찾고 내 콘텐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또 찾는 거예요. 해시태그 같은 거 쳐가지고 뭐 수원 캘리그래피 이런 거 쳐가지고 뭐, 뭐, 뭐 영통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그쵸? 자기 지역 이제 뭐 오월향기님 같은 경우는 지역에 뭐가 사업 그게 있으니까 뭐 부산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찾는다든지 네, 그런 해시태그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서 또 팔로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계속 팔로우 계속 하시다 보면 인스타그램이 또 추천을 해주거든요. 신규 계정이라고. 네. 걔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진짜 찐찐이 되기가 쉬워요. 신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해서 선발을 이제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계정을 좀 따라하고 싶다 하는 계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음. 그래서 어, 제가 되게 못했던 게 벤치마킹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랬어요. 어, 다 비슷해 보이고 뭐 다 나도 저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되게 오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사진을 좀 찍으니까 그냥 뭐 사진이 예쁘고 뭐 이러면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이거 챌린지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어 아니야 한번 볼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됐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막 저처럼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일상하고 살림하고 뭐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 거를 찾아가지고 잘 한다는 사람들 걸 찾아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내려가가지고 봤어요. 첫 게시물부터. 진짜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냥 그런 사람들 대충 봤을 때 그냥 슬슬슬슬 몇 번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보면서 뭐 나랑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나도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잘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했고, 진짜 많은 게시물을 올렸고, 진짜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었고, 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진짜 소통 댓글 보면 몇 개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잠깐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본 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깨닫고 그렇게 잘 된 사람들은 괜히 잘 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벤치마킹 계정 꼭 찾으셔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잘 된 거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도 엄청 많이 바뀌고 엄청 많이 고민하고 막 엄청 많이 방황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아, 얘도 이때는 이거 이렇게 했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꼭 찾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냥 막 그냥 나랑 똑같은 계정을 막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캘리그라피면 캘리그라피 하는 계정을 찾아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꼭 내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계정이 나랑 같은 컨텐츠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콘텐츠여도 그 사람이 어떤 하고 있는 형식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들 수 있거든요. 다른 계정이어도. 그래서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계정이 있을 수 있고, 형식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계정이 있을 수 있고, 또 타겟층,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겟층을 내가 확 다 가지고 오고 싶다는 그런 벤치마킹 계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집스타그램이라고 집스타그램만 찾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막 아까 막 다른 것들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막 그 잘하는 계정, 멋진 계정, 브랜드 계정 막 이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 이미지나 형식이나 또 막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배우려고 노력해요. 사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챌린지를 하면은 되게 좋은 거는 어쨌든 일단 10명이 찐친이 생긴 거잖아요. 팔로우를 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진짜 큰 힘이 돼주거든요. 일단은 내가 게시물 올렸을 때 댓글 10명 달려. 내가 거기에 대댓글 달면 일단 20개 달려. 저장 10개 돼. 좋아요 10개. 이렇게만 돼도 아무것도 없는 계정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챌린지 안 하면 그 정도 댓글 달리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10개의 댓글 달리기도. 사람들이 그래도 뭐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막 댓글까지 엄청 달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루들이 진짜 소중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막 되게 더 막 붕업되고 더 잘 되는 그 기수는 어떤 기수냐면 그냥 피드 올렸어요 하고 가서 뭐 좋아요 댓글 저장 이런 거보다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막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기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되게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기수는 확실히 더 많이 활발해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막 그 카톡방이 막 되게 막 그런 수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되게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되게 응원을 한다든지 아, 그런 것들이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보시면 아실 건데 지난 3기가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너무 다들 바쁘셨나? 아무튼 그 계정 그 피드 하기만 급급해서 그런 게 좀 없었는데 2기가 그게 되게 잘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 4기 때도 여러분들은 조금 피드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단톡방에서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의 찐찐 이거 말고 진짜 뭔가 서로 어떤 식으로든 협업을 하든 뭐를 하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맥이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좋은 인맥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챌린지를 하다 보면 저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일 뭐를 올리고 인증을 하고 내가 팔로워가 많아지고 그런 것도 좋은데 진짜 그 챌린지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여기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사람들, 저라는 사람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을 여러분이 인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인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로 도움을 받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면서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인맥들이 된 사람들이 많고 되게 길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챌린지 같이 하는 그냥 뭐 그래도 이게 아니라 진짜 진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루들과의 협업이나 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뭔가 체험단을 주고 싶다. 뭐 하고 싶으면 체험단 하셔도 되고 협찬 주고 싶다 협찬 하셔도 되고 또 누군가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 우리 크루가 뭔가를 하고 있다 팔고 있다 뭐를 뭐 오픈했다 런칭했다 하면 그 피드를 내 스토리에 퍼가서 응원도 해주고 여기 가보세요 하면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 크루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가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를 품앗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 우리 정도면은, 크게 뭐,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10명, 11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인스타그램 품앗이 방 해가지고 막 몇백 명씩 모인 그런 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시간 할애가 너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나도 가야 되고 나도 관심도 없는데 막 댓글도 달아야 되고 진짜 관심 없는데 뭐라고 달아야 될지도 모르는 댓글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나의 관심사가 아닌 경우는 더 심하게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장점은 반응도가 엄청 향상되죠. 좋아요 댓글 저장이 막 미친 듯이 눌려지니까 더 그런 게시물은 더 많이 노출되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어, 장기적으로는 크게, 단기적으로 막 계정이 조금 크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나의 고객을 찾는 거잖아요. 찐친이라는 건 결국 향후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고객이 되어주든, 뭐가 되어주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품앗이에 와서 막 100명이든 200명이든 누가 다 막 팔로우 해줬어. 그 사람들 나의 진정한 타겟층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걸 하게 되시면 음, 그리고 이제 문제 뭐냐면 막 갑자기 막 3, 40명씩 와가지고 좋아요 댓글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진짜 내 찐친 같고 내 고객 같고 그렇게 돼서 더 다른 사람들을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1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조심하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나중에 추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안배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계정이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주제가 이제 있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집, 살림,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주제가 되겠죠. 어,
아직까지 그거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컨텐츠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브로 조금 있는 거는 괜찮아요. 블로그 쓰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이랑 살림 이런 게 메인이고, 서브는 이런 류의 이제 강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코칭이나 컨설팅 하는 거를 서브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하고 블로그, 인스타, 강사? 이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를 가져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많이 저도 그 자문도 구하고 한 결과, 그냥 하나로 가져가라는, 그런 말을 다 해주더라고요, 주변에서. 왜냐면은 일단 그 계정 두 개를 운영하는 게 진짜 너무 어렵고요. 사실은 하나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냥 내가 집 안에서 살림하고 나의 일을 하고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사진 같은 것도 집 안에서 예쁘게 뭐 컴퓨터를 킨다든지, 뭐를 뭐 커피를 마시면서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런 류의, 결국 인스타그램은 이미지가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만 전혀 그 동떨어진 이미지가 아니면은 그 안에 써 있는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의 내용은 조금 달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신다 하면 내 메인 컨텐츠에 그 서브 컨텐츠를 어떻게 녹이면서 되게 이질감 없이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에밀리도 두 개가 있는데, 어, 같이 이렇게 섞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컨텐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일상에다가 그 스튜디오 운영하는 거랑 뭐, 이렇게 하면 저는 크게 되게 어울리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월한기 님도 그 컨설팅 같은 걸 하는데, 어, 그- 그러니까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조금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나 이런 거보다 내가 일하는 모습, 출근하는 모습, 뭐 출근 룩, 뭐,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내가 일상의 피드를 올리더라도 그냥 항상 나의 정체성은 어, 어떤 사업장의 대표, 어, 로서 뭐를 하는 거. 이런 게 계속 드러나야 내가 1대1 컨설팅을 할 때도 그게 먹히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신뢰가 가면서 그거를 맡기고 싶은 거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친근함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대표로서 친근감 있는 대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에밀리님도 좀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내가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너무 올리고 싶어. 막 내 애들이라든지, 뭐 맛집 갔던 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러면 그건 다 스토리에다가 올리셔야 돼요. 저도 진짜 올리고 싶은 콘텐츠가 많거든요. 근데 내 피드랑 너무 안 어울려. 사진도 안 예뻐. 근데 막 오늘 맛집 갔는데 너무 맛있어. 막 소개는 하고 싶어. 막 이러면 다 스토리. 뭐 애들, 애가 왔는데 뭐 너무 귀여워. 오늘 막 사진 찍었어. 무조건 스토리. 네, 스토리.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피드 자체에는 애들이 막 되게 많이 등장하거나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요즘에 조금 둘째가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초반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언니가 애가 있나? 약간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한번 딱 등장하면 심지어 애가 둘이나 있네. 이렇게 요런 반응이 나와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나름 유감함이었네. 애가 저렇게 크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의외네. 뭐 이렇게 더 나랑 존재감 느껴지네. 약간 이렇게 가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그 계정의 주인공이 애가 아니면요. 애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메인 컨텐츠가 육아다. 뭐 그러면 걔가 주인공이 돼야겠어. 근데 내가 주인공인 컨텐츠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어떤 콘텐츠를 올려야 할까? 콘텐츠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리셔야 되는데, 저도 초반에는 그냥,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예쁜 사진 찍었어. 그러면 그거 올리고, 오늘 여행 가가지고 여기 괜찮아. 그거 올리고, 어, 오늘 뭐 내가 뭐를 했어. 그럼 그거 올리고. 그냥 그때그때 찍은 사진, 그때그때 뭐 나한테 일어난 일을 그냥 올렸거든요. 어떤 전략이나 기획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콘텐츠를 다 기획해서 올려야 돼요. 오늘은 뭐를 올리고, 내일은 뭐를 올리고, 어,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 개는 이런 류를 올리고, 또 두 개는 저런 류를 올리고, 또 두 개는 또 다른 류를 올리고, 이런 식의, 왜냐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그래야지 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여기서 내가 되게 얻어갈 만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랑 진짜 계속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는 콘텐츠도 있고, 또 신규 팔로워를 유입시키는 콘텐츠도 있고, 네, 또 그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가지고 콘텐츠를 또 짜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 팔로워 유입되는 콘텐츠,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가끔 하시면 좋아요. 1000팔로워, 2000팔로워 이벤트? 아니면 그냥 아무 이벤트. 그냥 나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이벤트. 그냥 뭐, 찜찜 만들기 이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나 리워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팔로워와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는 나를 되게 친근하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류의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정보성에 사람들이 엄청 막 열광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보성 콘텐츠도 우리가 막 정보만 주는 또 그런 계정이 있는 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줄 수 있는 정보, 뭐 아로마 같은 것도 아, 너무 막 그 아로마 막 사업자로서의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도테라 오일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안 사도 돼. 그냥 너네 가지고 있는 걸로 이런 거 해봐. 약간 이렇게 그냥 되게 어, 되게 그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류의 정보도 줘야지 계속 그 아로마 도테라 오일을 사용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다른 거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일이 없으면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라든지 오일을 사고 싶은데 뭐 좋은 오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연락하세요라든지 뭐 있는 거 다 쓰면 이것도 써보세요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우리 거가 좋아 내 거가 제일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더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접근하는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오일이 없으면 다른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든지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계정으로 올리고 나면 거기 인사이트 보기라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페셔널 계정이 아니면 그게 안 보일 수 있는데,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내 계정을 바꾸시면 계정을 올리고 나서 인사이트, 게시물에 들어가면 인사이트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달이 몇 명한테 됐는지, 이 피드를 보고 팔로우를 몇 명을 했는지, 그중에 나랑 팔로우한 사람이 몇 명을 받고 팔로우가 아닌 사람 몇 명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이 게시물을 보고 내 프로필에 몇 명이 왔는지, 외부 링크는 몇 명이 눌렀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계정이 아니신 분들은 그걸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유료 이런 거 아니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계속 내 게시물의 인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게시물이 많이 도달이 되는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게 반응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저장이 제일 많아야지 도달이 점점 잘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저장을 하냐면 정보가 많은 걸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보성 피드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지라고 하고 싶은 것들을 보통 저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잘 모아놨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보성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사진 찍을 때 꿀팁 이러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보성을 여러분들도 기획하면서 네, 그렇게 사람들이 저장할 만한 그런 피드도
주 1회 정도 그렇게 생각해서 올리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드의 톤 앤 매너를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가 사실은 제일 어렵죠. 피드의 분위기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저도 진짜 이거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성형은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저도 보시면은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또 이 앞에 사진이 안 나오지? 안 들어갔나? 지금 이거는 보시면은 이 이거 어때요? 예쁘죠? 뭔가 되게 통일감 있고 뭔가 딱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분위기가 딱 여기만의 색깔이 딱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딱 나죠. 이거는 저의 다른 계정인데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고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계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오후 4시 45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인데 어, 네, 오후 4시 45분의 감성이라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 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 같은 거를 팔고자 하는 그런 류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 그냥 이 계정은 여기에 그렇다고 뭐 제가 파는 물건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계정은. 그리고 나서 어,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잘 세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팔로워도 모으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판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계획인데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근데 지금 챌린지 할 때는 이런 거 말고 네, 챌린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시면서 그냥 서브로 나만 하는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저 하나 계정은 또 하나 옛날에 쓰던 거인데 거기다가는 진짜 계정 이름도 계속 바뀌고 거기 이제 저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뭔지 몰라서 계속 그런다고 하는데 이름도 계속 바꿔보고 컨셉도 계속 바꿔보고 막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엄청 있어야 되고 네, 사실 없는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내가 내 피드의 분위기를 가져갈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 근데 그거예요. 나 지금 아직 못 정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피드 9개 정도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하시고 딱 해봤는데 좀 괜찮네. 그러면 그걸로 조금 가시다가 또 별로야.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또 바꾸는데 하나 올리고 바꾸고 하나 올리고 바꾸고 하나 올리고 바꾸고 또 피드마다 다 달라 분위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딱 정했으면 그걸로 9개나 12개 정도 이렇게 하시고 맞춰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또 바꾸시고 이러면 저도 진짜 많이 바뀌었고 제 것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여기는 이때는 이렇게 있었네. 저 때는 저렇게 있었네.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 거를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컬러 테마라 그랬나? 약간 그런 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피드에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는, 사진에 노란색이 항상 들어가는, 최근 거 내려다 보시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거 팔 때는 피드에 약간 토마토 색깔이 중간중간에 사진마다 이렇게 꼭 토마토 사진이 아니어도 그런 류의 색깔을 이렇게 조금씩 넣고 또 귤 팔 때는 지금 요거처럼 귤에 어, 귤이 아니어도 약간 이런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색깔의 사진을 넣는다든지 카드뉴스도 이런 식으로 바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가 있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피드를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때가 지나면 또 다르게 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때 뭔가를 팔려고 하면 피드를 크리스마스로 꾸면서 내일도 자기 손톱 네일까지도 그 크리스마스 색깔로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파는 물건만 계속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다른 주변의 것들에서 그런 컬러를 가진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 피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컬러 매치를 생각하시면서 좀 피드를 꾸미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하면 진짜 힘든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진하고, 아이고, 지금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다 귤이잖아요. 다 귤인데, 지금 이거랑 이거는 귤에 되게 가까이 있고, 클로즈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기 멀리 이렇게 귤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이 가운데 꼈고, 이거랑 이거랑 연달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클로즈업 된 귤이 계속 귤 하면, 이거 가운데 거 이거 없다고 생각, 가운데 만약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가 딱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클로즈업 된 귤 세 개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피드가 안 예뻐요. 어.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하냐면 클로즈업 된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풀샷.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샷. 그 다음에 또 뭐 클로즈업. 이런 너무 황당하다. 저도 나도 그거까지 깨닫고 진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고구마 클로즈업이죠? 그러면은 그 옆에 거는 조금 멀리서 펄샷으로. 꼭 고구마가 아니어도 사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 얼굴 한번 클로즈업 했으면, 그 다음에는 멀리 있는 다 보는 거. 이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내가 막 여기 음, 내가 막 이런 거 하나 클로즈업 했잖아요. 네, 그 다음 작 좀 전체 사진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전체 피드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피드를 꾸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보면 항상 되게 예쁘고, 그 사진이 예쁘다고 그거 올리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사진을 보면서 그거를 딱 보면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인 어울리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거는 또 내렸더니 바로 소리가 안 듣네.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네. 올리기 전에 그 잘 어울리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보시면서, 근데 이제 챌린지 하는 동안에는 그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지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보면서, 이 피드는 그때는 괜찮아서 올렸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보관으로 돌립니다. 보관. 삭제는 하시면 안 돼요. 삭제는 하시면 안 되고, 피드 보시면은 보관이라고 있거든요. 보관으로 돌리면 걔가 이제 숨겨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피드의 톤앤 매너를 계속 점검하면서 나가야지, 누가 내 피드에 왔을 때, 이 사람 뭐야, 다 너무 예쁜데? 계속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게 끝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피드를 한번 보세요. 내가 타인이라고 봤을 때, 내 거에 왔을 때 계속 보고 싶나?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보자. 여기 있구나. 이거는 제가 진짜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올리는 계정이에요. 그냥 애기 올리는 계정이에요. 육아 애기처럼. 그러니까 뭐 진짜 이상하다. 색깔도 안 맞고 뭐 하나도 안 맞고 다 클로즈업 딱딱딱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키우고 싶어서 하는 계정이 아니라 그냥 하는 계정이에요. 편하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별로 예쁘지 않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로 알고리즘이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에 해시태그도 중요한데 너무 막 수십 개씩 많이 쓰지 마시고요. 6개에서 10개 사이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그리고 이게 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해시태그 말고 이 게시물이 어떤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쓰는 해시태그는 내 게시물의 택배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 어떤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시태그를 쓰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육아맘, 뭐 동탄맘 이런 거 이제 늘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 같이 쓰는 사람들에게 내 게시물이 닿기를 원하면서, 네. 왜냐면 저는 살림 이런 거니까 그런 맘들이 그런 걸 많이 사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해시태그도 되게 대형 해시태그, 중형 해시태그, 소형 해시태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형 해시태그는 막 진짜 막 몇십만, 몇백만 명이 쓰는 그런 해시태그는 그런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중형이나 소형 해시태그를 좀 섞어서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블로그에서 키워드 잡듯이 해시태그도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 해시태그 뭐 1000명 이렇게 안팎의 해시태그 딱 쓰고 내가 어떤 예를 들면 해시태그 쓰고 동탄마 하면 그 옆에 이거를 몇 명이 쓰고 있는지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해시태그가 몇 명짜리.
그걸 보시고 너무 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막 사람 모양도 있고 그러면 숫자 훨씬 작아지고 또 집 모양 있으면 또 작아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내가 중소형 해시태그를 섞어서 써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해시태그도 만들어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저는 인기 게시물 확인 잘 안 하는데 아무튼 네,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 뽀개기가 바로 그런 거죠. 작은 해시태그 써서 인기에 올라보고 잘 잡혔으면 또 그 다음 크기 잡아서 또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스토리랑 비하인드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씬은 우리 피드지만 사실은 스토리도 엄청 잘만 활용하면 진짜 약간 너무 좋은 그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리고 스토리만 올리는 사람도 진짜 많고 스토리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요즘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게시물 올리고 나서 그 비행기표 누르면은 스토리 공유하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항상 저는 게시물 올리고 나면 스토리 한 번 더 올려요. 그걸로 가져가가지고 네, 스토리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스토리 공유하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 피드 안에는 링크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링크 걸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스토리에다가 올리고 네, 링크를 걸고 그다음에 피드와 어울리지 않게 공유하고 싶을 때 그때도 스토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꼭 만드셔가지고 내가 모아놓고 싶은 스토리들은 꼭 모아놓으시면 사람들이 그것만 들어가서 그냥 확인할 수 있게 그 스토리도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그냥 아무 설정을 안 해놓으면 처음 들어간 사진이 스토리 메인 사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다르면 되게 이상해요. 안 예쁘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딱히 다른 건 해놓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안에 스토리 안에 들어간 사진들이 다 괜찮아서 그냥 놔두는데 음, 스토리를 예쁘게 해서 색깔만 알게 꾸미고 싶으시면 스토리 하이라이트 수정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좀 내 피드의 분위기가 맞는 어떤 그 색깔만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모티콘 같은 것만 넣는다든지 해서 예쁘게 하이라이트 꾸미시는 것도 피드를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 네, 그런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스토리 안에 투표도 있고 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돼요. 스토리뿐만 아니고 피드를 쓰실 때도 그냥 내 할 말만 그렇게 쓰는 피드만 하지 마시고 종종 어, 답을 쓰고 싶은 그런 피드 있죠. 아, 저 오늘 맨날 뭐 먹나 너무 고민이에요. 오늘 저녁은 진짜 먹을 게 없는데 생각이 진짜 안 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네. 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거에 좋아하냐면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가 그 방법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지랖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 엄청 막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잘난 척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의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뭐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가는데 거기 맛집 아시는 거 있어요? 맛집 추천드려. 이런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남기면 반응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야지 댓글을 유도해야지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맨날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딱 보여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너무 또 맨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끔 한 번씩 그러면서 소통하고 그러면서 또 더 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달고 싶은 글을 쓰세요. 그죠? 인스타그램은 결국 나를 브랜딩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블로그가 메인이고, 블로그를 더 좋아하고, 블로그를 더 오래 읽고, 블로그를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악착같이 진짜 너무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예요. 블로그로는 저를 브랜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옛날 블로그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검색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누가 사실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막 팬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 블로그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게 가능해요. 되게 개별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네, 그 나의 매력을 더 많이
뿜어낼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계정이 되면 어, 뭘 하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뭘 팔든 사주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브랜딩을 하려면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진정성 소통을 해야 돼요. 네, 진짜 어, 진심을 가지고 네, 진짜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해야 되고 당연히 컨텐츠는 매력적이어야 죠 소통은 엄청 소통의 여왕인데 피드 와서 보면 별로 볼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뭐 왜 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들 점점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선을 끄는 계정 분위기. 아까 전에 손앤매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 나의 강점이나 전문 분야가 뭔지. 제가 저는 이제 닉네임 저가 귤 언니잖아요. 사람들이 귤을 보면 다 겨울이 되면 저를 떠올려요. 이 귤을 좋아했던 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겨울이 되면 저를 떠올리고 귤을 자꾸 보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귤만 보면 아 그때 그 귤을 엄청 좋아했던 게 생각나는. 근데 지금도 이제 지금은 온라인상이니까 사람들이 귤만 보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귤 언니가 생각나요라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년 올겨울에 귤 나오면 이제 귤 언니 올해는 귤 안 파나 막 이렇게 제가 생각나실 거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강점과 전문 분야 같은 거, 그러니까 살림, 인테리어 이런 건 살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결혼 가면 뭐 거기에 예쁜 살림살이 같은 거 많았으니 가서 보면 좀 뭐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그리고 귤 언니가 블로그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블로그를 뭐 좀 키워가지고 뭐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귤 언니한테 가서 물어볼까라고 이렇게 생겨야지. 네, 그런 게 생겨야지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강점이나 전문 분야를 계속해서 어필하세요. 나는 여기에 전문가야. 나는 너에게 이런 이거를 줄 수 있어.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어. 이런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라는 거를. 근데 그 전문가가 뭐 엄청나게 대단해야지 전문가가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나는 그걸 잘하면 난 그냥 그 전문가 할래.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뭐 특별히 뭐에 좀 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전문가라고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닌 사람은 아니고 네가 뭐 너까짓 게 뭐 전문가야 할 사람은 안 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내가 좀 따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타겟을 찾아다녀야죠.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난 인플루언서고 뭐 엄청 막 예쁘고 뭐 엄청 뭐 어쩌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내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진 않아요. 내가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어떤 사람이 나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지를 계속 서칭하고, 저도 지금 팔로워가 8,000명이 넘었는데도 계속 팔로우하고 계속 찾아다녀요. 8,000명이 넘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오거든요. 네. 그 과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어, 그 사람이 너무 넘사벽이어 보이고 너무 막 완벽해 보이고 막 이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인간적인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뭐 예쁜지 깨끗한지 올리지만 스토리에다가 막 엉망된 거 막 올리고 막 애들 난장판 피우는 거 올리고 막 이거를 이제 피드에다가 안 올리죠. 왜냐면 안 예쁘니까. 근데 스토리에다가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너무 공감돼요. 결혼기도 저런 때가 있구나. 막 결혼의 집이라고 항상 깨끗한 건 아니구나. 막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막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는 이런 거를 버리시고 그 나의 조금 허술한 모습, 사람들이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노출시키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꼭 스토리 아니어도 뭐 예쁜 사진 피드에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면서도 내용에는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되게 열심히 살고 뭐라도 다 잘하고 막 제가 막 에너지 넘치고 막 이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날은 막 되게 막
우울하고 처지고 막 나도 막 자신감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피드에다가 이제 쓰는 거죠. 어? 그러면은 항상 되게 막 다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저 사람도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저런 때가 있구나 하면서 나도 되게 위로받고 동감받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약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건드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팔로워가 팬이 될 때까지. 음, 여러분들도 모두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이 팔로워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팬이 되어줄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이 되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인스타그램을 할 때 내가 어쨌든 그냥 일반 인스타그램 아니고 어쨌든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뭐라도 되고 싶으니까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너를 동경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너를 동경하게 하라. 어,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들한테 열광한 거지. 내가 동경하고, 뭐 돈이 많든, 뭐 성공을 했든, 뭐 똑똑하든, 예쁘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동경할 때, 동경할 만한 점이 있을 때 팔로우도 하게 되고 그 사람 거 계속 보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이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스타그램의 본질은 저는 그거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성공하려면 본질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게 만드는 거. 네. 여러분들도 그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워가 팬이 될 때까지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우리가 할 건데 좀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팔로워를 몇 명을 만들고 싶다. 어, 그거를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끝나고 그 목표 팔로워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8,034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세운 목표가 있는데 6월 말까지 10,000명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10,000명이 만들려면 이제 2,000명이 필요한데 6월이면 5월, 6월 뭐 2개월 몇 개 남았으니까 뭐 2,000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막 일별로 잘라가지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몇 명이 늘어나야 되지? 근데 되게 많이 늘어나야 되더라고요, 하루에. 2달 안에 2,000명 늘리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6월 말까지 제가 10,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지금 한 달, 4주 동안 저는 9,000명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8,034명인데 1,000명을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도 이제 3기 때는 저도 열심히 못했어요. 근데 4기 때는 저도 진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진짜 이 챌린지 그냥 리더가 아니라 나도 참가자 예, 그 마음가짐으로 저도 할 거거든요. 미친 듯이 팔로우하고 다니고 미친 듯이 찾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000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말고 24일 후에 목표. 네, 그거를 정하시는 거예요. 몇 명을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달성 못 해요. 실현 가능한 거를 꼭 하시고, 네. 저번에 어떤 분이 팔로워가 500명이 안 됐었는데, 그때 목표를 막 아무튼 뭐, 엄청 크게 잡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뭐 팔로우 숫자는 그렇고 뭐 또 협찬을 하나라도 받고 싶다던가 뭐 공부를 자꾸만 뭐 하나라도 시작해 보고 싶다던가 이렇게 뭐 내가 이걸로 제품 판매를 하나라도 해보겠다던가 뭐 수강생 한 명이라도 막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보겠다던가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의 목표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모바일로 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PC로 하시면 안 돼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아무튼 모바일로 하셔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C로 했을 경우에 아,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벤 조심하시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 자, 마지막 저의 메시지는 신세한탄 금지. 현타 왔다는 얘기 금지.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막 신세한탄이 절로 나와요. 제가 팔로우 30명 했는데 오늘 5명도 머팔이 안 왔어요. 이런 또 하다가 아, 제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현타 와요. 이런 말 절대 금지. 24일 동안 절대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요. 같이 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정말 떨어지고요. 그러면 또 이게 전염이 돼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 아, 씨, 맞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나? 아,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퍼지다 보면 진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24일 동안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이게 맞다. 무조건 잘하고 있다.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잘 될 거다. 긍정적인 말만 네, 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겠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기. 근데 뭐 궁금증은 물어볼 수 있죠. 이거는 이건데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될까요?라든지 이렇게 질문은 가능하지만 신세한탄 안 됩니다. 네, 24일이 지나면 그때 신세한탄 할 수 있게 그 시간 드릴게요. 마지막 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블로그나 뭐 제 다른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인데 심 파우사베로 심프리사라고 이제 스페인어고 제가 스페인어 전공자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 말고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그러나 멈추지도 말고라는 이제 그 뜻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막 성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막 성장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스타그램은 주변에 이제 보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막 한 달 만에 막 몇만 팔로워 했다. 뭐 한 달 만에 막 어쩌고 저쩌고 했다. 막 이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혹하기도 하고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또 다 나의 친팬이 되어주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보여지는 숫자는 뭐 좋죠. 몇만, 2만, 3만 좋은데 그게 이제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뭐가 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좀 꾸준히 묵묵히 열심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네, 저희가 준비한 네, 내용이었고 그 밴이래. 밴드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인증하실 때 제가 이제 인증 방법은 카톡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 날짜를 누르면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시태그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꼭 쓰셔야 되고, 몇 월 며칠 날짜 쓰셔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포맷은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막 이런 인스타그램 막 인증 이런 거 아니어도 좀 카톡방에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면서 서로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 또 좋은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주시고 저는 그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기부여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고 이제 멘탈 결국은 이 뭐죠?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정신줄을 붙들고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또 다른 한 그룹의 또 친한 그 찐친들이 친구들이 생겨서 저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저든 또 아는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인증은 밴드의 인증대로 하시고 그 피드를 올리시잖아요. 그럼 올리자마자 톡방에다가 링크는 올리자마자 링크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뭐 인증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올리고 나서 그 몇 시간 안에 반응도가 나와야지 내가 또 빨리빨리 이렇게 또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올리고 바로 좀 해주시면 우리가 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가서 이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팔로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거를 좀 게시물을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바로 팔로우를 막 이제 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 이제 그중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내가 바로 올린 이 최신 글에 그 사람이 반응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마파를 온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 피드는 지금 올려놓고 팔로우 작업은 막 몇 시간 있다가 하면은 뭐 그것도 뭐 안 될 건 없지만 얘한테 지금 올린 이 게시물한테 조금 도움이 덜 되니까 만약에 가능하실 때는 올리고 나서 바로 팔로우 작업을 하러 다니시면 그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송프로님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네네네. 앵무새가 네. 나와가지고 아, 네네. 어,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네. 우리 그 간단하게 끝나기 전에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뭐 어떤 거 해야 돼요? 네, 뭐 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계정이 운영할 건지, 뭐 계획이 뭔지, 목표가 뭔지, 뭐 이런 거? 네. 아, 저는 요리 맛집 피드 올리고 있고요. 해보다가 좀 키워보려고 이런저런 뭐 시도를 해보다가 요리 쪽은 릴스가 필수라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 전문가한테 배워보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그게 에너지가 저는 너무 빨리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팔로잉은 하고 있는데 팔로우가 안 늘어. 음, 일단 팔로잉은 내가 누르는데 거기다가 뭐 선팔 이런 댓글 이 작업이 저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PC면 빨리 하는데 모바일이라서 너무 답답해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강제적인 환경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요리 쪽은 어쨌든 뭐 공구나 뭐 이런 거 하려면은 릴스도 있어야 되지만 팔로워가 일단 많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공구를 해보고 싶어서. 음, 공구 제안이 뜬금없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할 계정이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답변도 안 했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그 공구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인스타를 원래 한 10년 됐거든요. 음, 그 애무새 계정이. 네, 근데 팔로우 눌리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냥 일기처럼만 했지. 네, 근데 정말 수익화를 생각한다면 좀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감이 없어서 일단 규런님은 공구 경험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수익 구조도 좀 궁금하고 그게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 에너지 쏟아서 할 만한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 규모로 키워야 이게 돈이 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부하려면은 진짜 계정이 많이 커야 되고, 저도 지금 공부하지만 저는 만 팔로워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많이 안 팔려요. 진짜 음, 많이 안 팔리고, 진짜 저는 뭐 그때 귤은 진짜 많이 팔았었는데, 귤이었으니까 제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았지만, 그런 제안받아서 하는 공부들은 마진도 진짜 적고, 많이 안 팔리는데, 그때는 그, 그냥 뭐 경험 삼아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공부는 진짜 힘들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냥 물건을 소싱을 해다가, 아, 제안 음, 들어오는 공부 말고, 어, 그런 거는 마진율이 너무 적으니까 내가 네. 물건을 찾아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공구 업체를 통하지 않고, 네,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팔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네. 나한테 공구를 주는 거예요. 네. 아, 그건 그래서 좀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마진을 내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공구 업체가 음,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조금 비싸게 팔면서 내가 내 피드 친구들한테 공구할 땐 조금 더 저렴하게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 근데 이제 소싱하러 다니기 귀찮고 하면은 그냥 뭐 공구 업체에서 오는 거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려면은 팔로워가 진짜 일단 많이 모아져 있어야지 음. 그게 되는 거죠. 일단은 팔로워 모으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가 사람들이 다 약간 그게 약간 놀부 심포인데 나는 안 하면서 내 거에는 와줬으면 좋겠지만 내가 진짜 뭐 아니면은 그러려면은 진짜 내 그 컨텐츠가 진짜 특출나야 되고
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진짜 엄청 좋으면 막 오겠죠, 막. 근데 이제 음, 요리 계정은 그렇게 키우기가 좀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때문에 요리는 많이 저장하고 많이 요리 계정은 많이 잘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막 이게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내가 그거 다 하려면 진짜로 보통 일이 또 아니거든요. 음. 근데 요리를 좀 만약에 팔로워랑 막 이렇게 소통 이런 거 좀 적게 하면서 빨리 키우고 싶으시면 결국은 그런 류의 컨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시는 게 그밖에는 또 방법이 없죠. 일단 팔로우부터 키워보고. 일단 열심히 일단 해보시면서 뭐가 네,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나한테 맞을지 그것도 해봐야지 또 알아요. 네, 네. 그래서 하면서 저도 계속 피드백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앞에 부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팔로우하고 찾고 뭐 이렇게 그런 것 좀 들어보시면 이제 녹화본 드리면 그거 들어보시면서 조금 찐찐을 모으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네, 하고 너무 시간이 또 늦었네요. 여러분 늦게까지 잡아두어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 에밀리님 빨리 주무시러 가죠. 오월향기님은 또 애기가 깼고 막 자고 있고 막 그런데 네, 빨리 그러면은 가서 주무시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챌린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계속 이제 밴드에 인증 해주시고 카톡방으로 소통하면서 어, 잘 해보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피드에서 감사합니다. 만나요. 네. 네.